자, 과연 이번에는 오류 없이 영상을 찍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지금 거의 다 찍었다가 계속 뒤에 오류가 나서 다시 찍고 있어요. 자, 다시 이제 1920년대 국내 민족운동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자, 1920년대 국내 민족운동은 선생님이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의열투쟁이 있습니다. 자, 의열투쟁을 했던 대표적인 단체, 바로 김원봉 선생님이 만든 의열단이었죠. 자, 이 의열단을 위해서 신채호 선생님께서 조선혁명선언이라는 글을 작성해 주셨죠. 강도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오직 폭력을 이용해서 혁명을 통해서 민중과 함께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의열단 단원들의 활발한 활동 중에 3가지만 써보겠습니다. 우선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던졌던 김익상 선생님, 종로경찰서를 폭파했던 김상옥 선생님, 그리고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폭파한 나석주 선생님이 계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의열투쟁처럼 무력을 이용하는 방법 말고 우리 민족의 이제 문화 수준과 경제력을 향상시키고자 했던 실력 양성운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실력 양성운동에 이제 다양한 움직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민족이 만든 물건을 쓰자, 토산품을 애용하자, 물산 장려운동, 평양에서 조만식 선생님이 시작을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한 교육기관이 필요하다, 밀립대학 설립운동에 이상재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농촌 계몽운동에 조선일보의 문자보급운동이라든지 동아일보의 브나로드 운동이 있죠. 자, 세 번째로 학생이 중심이 된 학생항일운동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항일운동에 대표적인 사건 2가지 있었는데요. 순종의 서거를 계기로 일어난 60만세운동과 광주와 나주 통합기차에서 벌어진 싸움이 원인이 됐던 광주 학생항일운동이 있습니다. 자, 식민지 경제 체제에서 아주 혹독한 삶을 살고 있었던 농민과 노동자들도 민족운동을 벌이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생존권 투쟁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반제국주의 식민지에 대해 저항하는 항일투쟁으로 발전했던 운동입니다. 처음에 이제 식민지 경제 체제에서 이제 살기가 힘들어서 살고자 싸웠던 운동 중에 대표적인 게 소작쟁이로는 암태도 소작쟁이가 있고요. 그리고 노동운동으로는 원산 총파업이 있습니다. 자, 5번째로 우리 민족의 문화를 지키고자 했던 문화운동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화운동에는 특히 우리 말과 글을 그리고 우리 역사를 지키고자 했던 움직임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언어 연구에 힘썼던 조선어 학회가 있고요. 역사 연구에는 우리 역사를 우리 민족을 중심으로 연구해야 된다는 민족주의 사학의 박은식 선생님과 신채호 선생님 계십니다. 여기도 나오시죠.
그리고 서양의 역사 발전 단계를 우리 역사에 이제 적용을 해서 우리 역사가 멈춰 있지 않다. 일본의 정체성론을 정면에서 반박했던 사회경제사학의 백남훈 선생님. 이 외에도 뭐 실증사학이라든지 뭐 문헌고증사학 이런 다양한 사학들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1920년대 민족운동은요, 크게 큰 틀에서 두 세력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독립을 우선시하는 민족주의 계열과 계급 해방을 주장했던 사회주의 계열이 있는데요. 이 민족주의 계열은 다시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으로 나눠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이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에서 주장했던 것이 독립하지 말고 그냥 자치권이나 참정권만 얻자라고 했던 자치운동, 나중에 친일파로 많이 넘어갔다고 이야기했죠. 자, 이렇게 이제 민족주의 계열이 두 개로 나눠져서 한쪽은 친일파가 되니까 이제 얼마나 민족주의 세력이 이제 힘이 약해졌겠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비타협적 세력에서 사회주의 세력과 손을 잡자라고 생각할 쯤에 사회주의 세력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벌어집니다. 바로 정우회 선언이 발표가 되는데요. 사회주의 민족운동의 대표적인 단체였던 정우회에서 우리는 자진해산을 하고 더 큰 세력과 연대하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민족주의 세력과 이제 연합을 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세력이 힘을 합쳐서 만든 단체가 바로 신간회다. 자, 그리고 이 신간회의 대표적인 움직임으로는 네모가 좀 이상하네. 대표적인 움직임으로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던 것이죠. 이렇게 연결지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910년부터 45년까지 식민통치와 국내 민족운동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장 국외 민족운동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자, 선생님과 함께 이 부분도 시대별로, 시기별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910년 국외 민족운동은요, 주로 만주와 연해주에서 독립운동 기지 건설이 시작이 되던 시기였습니다. 우선 연해주 지역에서는 신안촌과 한흥동 같은 지역에서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모여 살면서 독립운동 기지가 건설이 되고요. 자치단체로는 권업회가 결성이 됩니다. 그리고 독립운동단체로 대한광복군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활발한 독립운동을 이어갔죠. 자, 두 번째로 북간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간도 지역의 대표적인 한국인 거주지는요, 용정, 연길, 왕청 요 지역인데요. 요 지역의 자치단체로는 간민회가 세워졌고 또 이 지역의 어린이들을 이제 바르게 키우고자 서전서숙과 명동학교 같은 학교도 세워집니다. 이 지역에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독립군 부대가 있습니다. 바로 중광단인데요. 이 중광단은 대종교가 만든 독립군 부대였죠. 이 중광단이 나중에 북로 군정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서간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간도 지역에는요, 대표적인 지역이 삼원보에 만주 삼원보의 신안민촌 들어보신 기억이 날까요? 이게 왜 우리에게 익숙하냐면
이 지역이 이제 그 신민회가 터를 잡았던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이 지역에 이제 만들어진 자치단체로는 경학사가 부민단이 한족회로 발전했고, 이 지역의 대표적인 학교는 신흥 강습소가 발전한 신흥 무관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군 부대로는 서로 군정서. 자, 여기까지 다 쓰셨으면 이제 1920년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919년 옆으로 살짝 써볼게요. 이제 1910년대에 이렇게 만주와 연해주에 독립군 기지를 건설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1920년대에 독립전쟁, 무장 독립투쟁이 시작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전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이죠. 자,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서 우리 독립군 부대에게 크게 패배한 일본은요, 이 지역에서 독립군이 활동할 수 있는 근거지를 뿌리 뽑기 위해서 아주 잔인한 일을 벌입니다. 바로 간도 참변을 일으킨 것이죠. 간도 지역에 있는 민간인 3,000명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자, 결국 이제 근거지를 잃은 독립군 부대는 국경을 넘어 러시아 땅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러시아 자유시에 집결을 하게 되는데, 약속했던 것과 달리, 기대했던 것과 달리 러시아 적군의 공격을 받게 되고요. 또 우리 독립군 부대 내에서 내분이 일어나면서 자유시 참변이라는 사건을 또 겪게 됩니다. 자, 이후에 다시 만주로 돌아온 독립군은 이제 만주 지역을 다시 근거지로 삼기 위해서 3부를 세웁니다. 정의부, 참의부, 신민부, 요 세 부를 세우고요. 자, 이 3부가 두 개로 통합이 되죠. 국민부와 혁신의회로 통합이 되고요. 국민부 산하에 조선혁명당과 조선혁명군이 결성이 되고, 혁신의회는 한국독립당과 한국독립군으로 개편되게 됩니다. 선생님이 이 부분을 지난 영상을 찍을 때 좀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을 멘붕에 빠뜨렸던 한국독립당 있잖아요. 이 한국독립당이 선생님은 3개라고 설명했는데 사실은 4개였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잘못된 지식을 가르쳐서 여러분을 더 혼란스럽게 한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수정된 내용이니까 이걸로 공부하시면 되는데, 사실 뭐 한국 독립당이 몇 개였는지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선생님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부연 설명이니까 이런 것까지 외워야 돼요 라고 하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아, 이런 맥락이었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은요, 각각 1930년대에 이제 만주 지역에서 중국군과 연합을 해서 한중 연합작전을 펼치는데요. 대표적인 전투가 조선혁명군은 영릉가 전투와 흥경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이끌었고요. 한국독립군 같은 경우는 대전자령 전투와 쌍성보 전투에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지청천 선생님이 만들었던 이 한국독립당은요, 나중에 이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신한독립당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고요.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밑으로 내려가서 어떤 내용으로 넘어갈 거냐면, 1919년 칸 쪽에
좀 띄어서 쓸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중국 상하이를 근거지로 터를 잡게 됩니다. 그 이유는 상하이가 이제 외교 독립을 주장하기에 좋은 터였기 때문이죠. 초대 대통령으로는 이승만, 초대 국무총리로 이동휘가 임명이 되고, 그리고 이제 국내와 연결을 하기 위해, 국내의 독립운동 세력과 연결을 하기 위해 연통부와 교통국 같은 제도를 실시해서 국내와 연결짓고자 했고, 이제 미국에서 외교 활동을 하기 위해 구미위원부를 설치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은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임시정부의 주요 목표였던 외교 독립이 이제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임시정부의 앞으로의 활동 방향,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1923년에 국민대표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자, 국민대표회의는요, 또다시 임시정부를 유지할 것이냐, 임시정부를 없애고 새로 만들 것이냐를 두고 개조파와 창조파로 나누어지면서 결국 회의는 결렬되고 맙니다. 이후에 임시정부는 침체기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이 침체된 임시정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김구 선생님이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하십니다. 먼저 한인 애국단을 상하이에서 창설을 하시고요. 놀라지 마세요. 그리고 한국 독립당을 만듭니다. 이 한국 독립당은 조소왕 선생님과 김구 선생님이 만드신 또 다른 한국 독립당입니다. 이 한국 독립당은요, 지청천 선생님이 만든 한국 독립당입니다. 신한 독립당입니다. 자, 그러니까 선생님 말은 얘랑 같은 애다 다른 애다 같지 않다. 자, 그리고 얘는 여러분이 지금 처음 설명하는 아이예요. 자, 지금 두 번째 한국 독립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한인 애국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멘탈 꽉 잡으시고요. 한인 애국단은 이제 그 의열투쟁, 폭파와 암살 투쟁으로 일본에 저항을 하는 방식을 선택했는데요. 대표적인 단원으로 이봉창 선생님과 윤봉길 선생님이 큰 활약을 해주셨죠. 자, 하지만 이 한인 애국단의 활동으로 이제 일본과 굉장히 껄끄러워진 임시정부는 결국 상하이를 떠나서 중국 각지를 떠돌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정착한 곳이 중국의 충칭이죠. 자, 그러면 잠시 위로 잠깐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임시정부가 한인애국단의 활동 이후에 상하이를 떠나서 이제 중국을 전전하게 되자 중국 관내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을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던 조선혁명당, 그리고 신한독립당, 그리고 한국독립당 요 세 세력 더하기 지금 중국으로 넘어왔던, 국내에서 활동하고 하다가 중국으로 넘어온 의열단이 힘을 합쳐서 만든 단체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민족혁명당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형광펜으로 색깔을 구분을 할게요. 같은 연결되어 있는 단체들이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여러 당들이 힘을 합쳐서 민족혁명당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잠깐 한국독립당을 새롭게 만든 조소왕 선생님은 민족혁명당에 참여를 하시지만 나는 임시정부를 유지하고 싶어 라고 생각했던 김구 선생님은요,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따로 나오시게 됩니다. 따로 나와서 만든 단체가 무엇이냐? 이게 한국국민당입니다. 이렇게 한국국민당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한국독립당이 민족혁명당으로 들어간 세력과 들어가지 않고 독립해서 한국국민당으로 들어온 세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제 민족혁명당 이야기를 다시 해볼게요. 민족혁명당은 이제 산하 독립군 부대로 조선 의용대를 만들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민족혁명당을 주도하는 세력이 주로 의열단 계열, 특히 이제 김원봉을 중심으로 활동이 진행이 되자 여기에 이제 좀 나랑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여러 세력들이 이 민족혁명당을 다시 나오게 됩니다. 다시 나와서 민족혁명당을 쉽게 말하면 탈퇴를 한 거죠. 민족혁명당을 탈퇴하고 다시 당을 만드는데 그게 조선혁명당과 한국독립당입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셨던 지청천 선생님이 나와서 조선혁명당을 만드시고요. 여기서 들어갔던 조소왕 선생님이 나와서 다시 한국독립당을 만드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조선혁명당과 한국독립당 그리고 한국국민당이 다시 모여서 만든 단체가 무엇이냐? 바로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독립당을 결성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 독립당이 몇 개인지 한번 세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총 4개의 한국 독립당이 있었던 겁니다. 동시에 있진 않았지만 어쨌든 한국 독립당이라는 이름은요, 당시 민족운동가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어제는 선생님이 이 한국 독립당이 여기 들어갔다가 나와서 여기에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그거랑 구별된 또 다른 한국 독립당이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실수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하지만 뭐 이게 엄청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이제 헷갈리지 않고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민족혁명당의 부대였던 조선의용대 중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항일투쟁을 하고자 했던 사람들은요, 화북지방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리고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그 북쪽에서 중국 공산당 내에 한국인과 힘을 합쳐서 만든 단체가
조선 독립 동맹이다. 그리고 그 산하 부대로 조선의용군이 만들어졌다. 이 내용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럼 화북지대로 올라가지 않은 나머지 조선의용대는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여러분은 화살표를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어디로 가냐? 바로 임시정부의 한국 광복군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한국 광복군을 창설을 했죠. 자, 이 한국 광복군은요, 총사령관을 지청천으로 하고요. 이제 연합군 측에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의 요청으로 인도와 미얀마 지역에 전투에 투입이 되기도 하고 미국 특수부대와 이제 연합 작전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이제 우리나라에 직접 가서 국내 진공 작전을 통해서 일본을 몰아내기 위한 계획을 다 세워 두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계획은 실제로 실시되지 못했다. 일본의 갑작스러운 패망으로 국내 진공 작전 계획은 실시되지 못했다. 자, 그리고 충칭에 정착한 임시정부는 이제 조소왕 선생님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건국 강령도 만들게 되죠. 자, 여기까지 정말 얽히고 설킨 복잡하고도 눈물 나는 독립운동사 살펴보았는데요. 이게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게 어디로 가고 얘가 뭐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걸 다 이해하시려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큰 흐름을 먼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시정부 세력과 요 만주 그리고 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력이 된다면 이런 자잘한 것들까지 이해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아이패드의 오류 때문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정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는 이제 시험 끝나고요. 기말고사 범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